안녕하십니까.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임희 수사관입니다.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기반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 이러한 기반을 이용하는 정보통신 서비스와 정보통신 기기의 종류 역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마트폰과 같은 정보통신 기기를 이용해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고 편리하게 웹서핑을 즐기고 지인들과 메신저 대화를 통해 실시간으로 안부를 묻고 소식을 전합니다. 이렇듯 정보통신 서비스는 이제 우리 일상생활과도 아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터넷 사이트에 저장된 정보가 사용자 모르게 도난되거나 컴퓨터와 같은 정보통신 기기가 범죄자에게 악용되어 사용자 의도와 상관없이 인터넷상의 다른 사용자의 정보통신 기기를 공격하는 데 악용되는 등 사용 편리성과 생활 밀착성을 가지고 있는 정보통신 기기들을 이용한 범죄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반 인터넷 사용자들은 자신의 인터넷 계정이 도용당하거나 자신의 컴퓨터에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해킹당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네 소셜 네트워크 게시판에 친구 추천으로 성인 사이트 주소를 보냈던데 설마 네가 보낸 것은 아니지? 정말? 요즘 바빠서 통 소셜 네트워크 페이지를 관리하지 못했는데. 정말이야. 나뿐만이 아니고 다른 친구들에게까지 게시글이 계속 전달되었는걸. 내 계정이 해킹당했나 보다. 이 강의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해킹의 개념 및 해킹에 사용되는 악성 프로그램 설치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고 예방 방법에 대해 학습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하게 될 내용은 해킹의 개념과 피해 유형, 악성 프로그램 전달 유형, 해킹 사례, 해킹 관련 처벌 법률, 그리고 해킹 예방 방안입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은 해킹의 개념 및 피해 유형을 알 수 있고 해킹의 유형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킹 사례를 살펴보고 해킹 관련 처벌 법률을 이해할 수 있으며 해킹 예방 방안을 살펴보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해킹의 개념과 피해 유형. 해킹은 컴퓨터의 프로그램이나 웹사이트 등에 설정된 내용을 의도적으로 변경하는 행위를 이야기하고, 크래킹은 법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다른 사람의 컴퓨터 시스템 등에 침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해킹과 크래킹의 의미가 다르게 사용되지만 인터넷 계정 침입 등을 당한 일반 사용자들은 두 가지 개념을 엄격히 구분하지 않고 다른 사용자의 컴퓨터, 네트워크 등에 권한 없이 침입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해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해킹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유형 중 계정정보 탈취 악용, 재산상 피해, 정보통신기기 침입 피해 유형을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포털, 게임 사이트, SNS 사이트 계정 등이 탈취당해 불법 도박 사이트 등을 광고하는 메일 등을 발송하는 데 사용되거나 게임상의 아이템 등이 탈취당하는 피해가 발생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악용하거나 스팸 프로그램 개발자를 검거하는 등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 계좌 정보, 신용카드 정보, 비밀번호 등의 금융거래 관련 정보가 탈취당해 피해자 계좌에서 돈이 인출되는 등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또한 이체 정보를 변조하는 신종 메모리 해킹 범죄 조직 검거 사건 등의 사례가 있습니다. 또 피해자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컴퓨터 등의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정보통신 기기를 장악하고 디도스 공격 또는 접속 경유지 도구로 사용되는 피해가 발생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청부 디도스 공격을 준비한 일당 검거 사건 등의 사례가 있습니다. 2. 악성 프로그램 전달 유형. 공격자들은 해킹을 통해 웹사이트 계정 정보, 금융 계좌 정보 등을 탈취하거나 디도스 공격 등을 위한 도구를 확보하려고 피해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 스마트폰 등의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해 사회공학적 기법과 기술적 취약점 공격 기법 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격자들이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표적인 방법 몇 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용자가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이메일 및 메신저 등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유형으로 이메일을 이용해 금융회사 카드요금 청구서를 사칭해 악성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하거나 메신저 프로그램을 이용해
무료 쿠폰 다운로드 주소라고 속여 악성 프로그램 설치 사이트로 유도하는 등의 방법이 사용됩니다. 다음과 같이 카드 명세서를 사칭하여 이메일로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최신 영화 파일 등으로 위장하여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를 유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 토렌트 등의 P2P 사이트 등의 최신 영화 파일이나 유명 상용 프로그램을 무료로 배포한다고 속여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는 방식입니다. 예로 토렌트 악성 프로그램 유포 기법을 살펴볼까요? 토렌트 사이트에서 유명 영화 파일로 위장한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한 것으로 사용자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영화 파일 명점 mp4로 이름을 만들어 토렌트에 등록하였으나 실제로는 악성 프로그램 파일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아래로 기법이라고 합니다. 끝으로 컴퓨터 운영체제 및 응용 프로그램의 취약점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공격자가 특정 웹사이트에 침입하여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이 사이트에 사용자들이 접속할 경우 사용자 컴퓨터에 설치된 웹브라우저 등의 응용 프로그램 취약점을 이용해 자동으로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는 사용자가 이메일 등을 통해 메시지를 받아 특정 URL을 클릭하거나 P2P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등의 행동 없이 사용자가 웹사이트에 접속만 하여도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격자들이 악성 프로그램 설치를 위해 사용하는 대표적인 방법 몇 가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유포된 악성 프로그램은 키로그 기능을 이용해 사용자가 입력하는 각종 계정 정보, 금융거래 정보 등을 탈취할 수 있고 특정 사이트에 대량의 접속 트래픽을 전송하여 사이트를 마비시키는 디도스 공격 등 사이버 테러의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3. 해킹 사례. 인터넷 뱅킹 시 이체 정보를 바꿔치기 하는 기능에 악성 코드를 유포한 뒤 피해자 81명이 이체 시 입력한 계좌번호, 이체 금액 정보를 변조하여 대포 통장 계좌로 이체금을 이체시키는 수법으로 총 9천만 원을 편취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한중 결탁 범죄 조직 피의자 7명과 중국인 공범 3명을 검거하였습니다. 여기서 메모리 해킹이란 악성 코드로 컴퓨터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위변조하는 해킹 방식으로 보안 프로그램을 무력화한 후 키보드 입력 정보 유출 및 정보 조작 등으로 예금을 인출하는 신종 금융범죄 수법으로 2013년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금융 해킹 수법은 이체에 필요한 금융 정보를 악성 코드나 피싱, 파밍으로 유출 후 인터넷 뱅킹으로 피해자 계좌에 접근하여 돈을 빼내는 수법이었으나 이번에 적발된 수법은 금융 정보 유출 없이 이체 정보만을 변조하는 방식으로 범죄 수법이 첨단 수준으로 고도화, 지능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해킹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악용해 포털 회원 계정을 추출한 사건인데요. 스팸 광고 발송 기능을 갖춘 자동화된 악성 프로그램 제작자와 약 2,500만 명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스팸 광고 쪽지를 발송한 피의자를 검거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특징은 로그인 체크기 프로그램을 만들어 여러 웹사이트에 동일한 아이디와 비번을 사용하는 네티즌들의 습관을 악용하였고 포털 사이트의 차단 정책 우회를 위해 IP 주소를 세탁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A씨는 악성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2017년 1월 24일부터 토렌트 등 파일 공유 사이트에 최신 영화 파일로 위장하여 유포하였고 컴퓨터에 설치된 파일은 금융기관 보안 로고 수집기로 표시되어 정상적인 파일인 것처럼 보이게 하였습니다. 악성 프로그램 유포 서버를 5차례나 변경하면서 2017년 1월 24일부터 5월 18일까지 약 4개월간 IP 주소 기준 81,976대 PC를 감염시켜 좀비 PC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B는 악성 프로그램 유포, 디도스 공격을 위한 서버 임대 등 물리적 환경을 구축한 후 도박 관련 카카오톡 대화방에 먹튀 사이트에 디도스 공격을 해준다고 광고하여 의뢰자를 모집하였습니다. C, D는 B의 지인으로 사설 불법 도박 사이트에 대한 디도스 공격을 의뢰하면서 공격 대상을 알려주었고 A는 2017년 3월부터 7회에 걸쳐 디도스 공격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컴퓨터 내에 설치된 악성 프로그램을 금융기관의 정상 프로그램으로 오인하도록 위장한 것으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4. 해킹 관련 처벌 법률. 해킹 및 악성 프로그램 유포 관련 처벌 법률의 대표적인 것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법률에서는 침해 사고를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 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 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를 하여 발생한 사태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71조 벌칙을 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4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제48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한 자 등이 해당합니다. 제48조 정보통신망 침해 행위 등의 금지에 따라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안 되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제49조 비밀 등의 보호에 따라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법률에서는 정보통신 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악성 프로그램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70조의 이 벌칙을 보면 제4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48조 정보통신망 침해 행위 등의 금지에 따라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 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안 됩니다. 2분 핵심 포인트. 해킹은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웹사이트 등에 설정된 내용을 의도적으로 변경하는 행위이며 크래킹은 법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다른 사람의 컴퓨터 시스템 등에 침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킹과 크래킹의 의미가 다르지만 일반 사용자들은 두 단어의 의미 구분 없이 해킹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해킹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포털, 게임, SNS 등의 계정을 탈취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를 광고하는 메일 등을 보낸다거나 금융거래와 관련된 신용카드 정보, 비밀번호 등을 탈취해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기기에 침입한 뒤 피해자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컴퓨터 등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정보통신기기를 장악하고 디도스 공격, 접속 경유지 도구로 사용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악성 프로그램을 전달하는 유형에는 이메일 및 메신저 등의 악성 프로그램을 첨부하여 전송하기도 하고 문자 메시지를 통해 특정 인터넷 주소에 접속하도록 유도하여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기도 합니다. 또한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 토렌토 사이트 등에서 최신 영화 파일 등으로 위장한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컴퓨터 운영체제 및 응용 프로그램의 취약점을 이용해 특정 웹사이트에 침입하여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웹사이트에 사용자들이 접속하면 자동으로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유형도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해킹 사례 중 메모리 해킹 기법은 공격자가 설치한 악성 프로그램이 컴퓨터 메모리에 있는 은행 송금 데이터를 위변조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금융정보가 유출되지 않았더라도 금융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싱, 파밍 기법은 보안카드 등의 금융정보를 탈취한 뒤 인터넷 뱅킹으로 피해자 계좌에 접근하여 돈을 빼내는 수법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유출된 개인정보를 악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스팸 광고 쪽지를 발송하거나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악성 프로그램은 파일 공유 사이트에서 영화 파일 등으로 위장되어 유포되거나 금융기관, 보안 프로그램을 사칭하여 유포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유포되고 있습니다. 해킹 관련 처벌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킹, 바이러스, 메일 포탄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이나 정보 시스템을 공격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 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거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포한 사람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는 악성 프로그램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는 의심스러운 메시지에 연결된 웹사이트는 방문하지 말아야겠고, 운영체제 및 응용 프로그램은 정품을 사용하면서 보안 관련 업데이트를 주기적으로 실행하여 항상 최신 버전으로 유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가 유출될 경우 개인적 신용 및 경제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스마트폰 및 컴퓨터를 이용한 인터넷 사용 시 항상 보안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5. 해킹 예방 방안. 그럼 해킹은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출처가 불분명한 메시지의 프로그램 및 웹페이지 주소는 접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메신저를 통해 지인의 아이디를 사용하여 메시지가 전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URL인지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확인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경우 대부분의 악성 프로그램은 구글 플레이와 같은 정식 앱 마켓이 아닌 웹사이트 링크 등을 통해 유포되므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 옵션이 허용되지 않도록 설정하여 인증되지 않은 프로그램이 임의로 설치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및 영화 파일 등의 자료들은 공식 홈페이지 또는 공인된 유통 채널을 통해서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겠습니다. 유료 소프트웨어를 수정하여 무료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하거나 최신 영화 등을 파일 공유 사이트 등을 통해 유포하면서 악성 프로그램을 삽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법 유포된 소프트웨어 등의 사용은 현행 법령에 위반되어 또 다른 범죄 발생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정품을 사용하고 영화 등의 콘텐츠는 정식 유통 채널을 이용해 구매하는 것이 악성 프로그램 감염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윈도우즈 등의 운영체제 및 응용 프로그램들은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여 사용하도록 합니다. 공격자들은 운영체제 또는 응용 프로그램들의 알려진 취약점이 업데이트되지 않은 점을 노려 사용자들 모르게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합니다.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운영체제 및 응용 프로그램들의 알려진 취약점에 대해서는 항상 보안 업데이트를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최신 버전으로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공격자들은 바이러스 백신에 탐지되지 않도록 변종 악성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개발, 유포하기 때문에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의 검색 엔진을 항상 최신 버전으로 유지하고 주기적으로 컴퓨터의 감염 여부를 검사해야 하겠습니다. 자주 접속하는 사이트라 하더라도 평상시 사용할 때보다 과도한 정보를 요구한다면 악성 프로그램에 감염된 것인지 의심해 봐야겠습니다. 평상시와 같이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였는데 안전한 거래를 위한 조치라고 하면서 보안카드 번호 전체를 입력하도록 요구한다면 금융정보를 수집해가는 악성 프로그램에 감염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회사의 보안 조치에 대해 문의하고 백신 프로그램의 정상 동작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